네, 5월 20일 0시 3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제죠. 어제도 낮에는 괜찮더니 저녁 시간이 되면서 비가 조금씩 오기 시작해서 그래서 첫 곡을 시그널 뮤직을 비에 관련된 노래로 한번 해봤습니다. 뱃다라기의 노래였었죠. 그댄 봄비를 무척 좋아하나요? 라는 노래를 들어봤습니다. 오늘 하루도 모두들 편안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무항산이면 무항심이라고 경제적으로 불안하면은 편안하게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선진국으로서 카페라든지 이런 데에 노트북을 또는 핸드폰을 놓고 다녀도 누가 훔쳐가지 않는다 이러면서 대단한 거다 그러면서 이제 해외에서 많이 화제가 되는데, 그러나 사실 우리들도 60년대 70년대에는 소매치기가 많이 있었죠. 심지어는 버스에서 카더라 통신이긴 합니다만 할머니 금반지를 갖다가 훔치려고 손가락을 잘라서 어떤 여자가 머리에다가 이렇게 꼽아놨었다, 이런 루머도 있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이유가 모두들 살만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당장 굶어 죽겠는데 도둑질을 안 하겠습니까? 하지.
그래서 경제가 안정되고 사회가 안정되고 민주주의가 정착하고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네, 오늘 시그널 뮤직은 같이 들어봤고 첫 곡은요. 기억 속으로 이은미가 부릅니다. 오후 햇살마저 지나간 거리에 오랜 기억들은 내 곁에 찾아와 뭐라고 말을 하지만 닮아갈 수 없는 지난 날 함께 느꼈던 많은 슬픔도 후회하진 않아서 내게 돌아와 담고 싶은 기억 속으로 내게 남겨진 너의 사랑이 흩어져 가기 전에 내게 돌아와 닿고 싶은 기억 속으로 내게 남겨진 너의 사랑이 미소 질 수 있도록 언제부터인지 알 수는 없지만 오랜 시간들이 낯설게 느껴져 돌이킬 수는 없겠지 우리의 숨가쁜 지난 날 애써 지우려 했던 슬픔이 끝나기 전에는 내게 돌아와 담고 싶은 기억 속으로 내게 남겨진 너의 사랑이 흩어져 가기 전에 내게 돌아와 닿고 싶은 기억 속으로 내게 남겨진 너의 사랑이 미소 질 수 있도록 이은미의 기억 속으로 같이 들어봤고요.
앞으로 당분간은 그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한 시간으로 하고요. 중간중간에 이제 그 멘트가 나가는 시간에는 역사에 관련된 올바른 역사에 관련된 그런 짧은 멘트로 대신하는 그런 식으로 한번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멘트도 조용조용하게 하겠습니다. 어제까지는 마이크를 좀 떨어뜨려 놓고 해서 소리가 좀 컸습니다만, 자, 저런 네, 태왕백호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파이팅입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힘내서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채팅 안 올리신 분들도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제 방송은 언제든지 실방보다는 다시 보기를 추천하는 방송입니다. 시간상 상당히 늦은 시간에 방송을 하기 때문에 네. 제가 오늘 요거는 좀 이따 보고요. 뭐부터 볼까요? 우리 책보고님 독자 중에 먹는 영상을 맨날 올리시는 분 한 분 계십니다. 잠깐 같이 보겠습니다. 네, 뭐 어차피 뭐 샹놈의 새끼들 뭐 얘기할 거니까 그냥 대충 하겠습니다. 네. 네이버하고 태평양인가? 이 샹놈의 새끼들은. 네. 니네 씨 몸에다가 돌 매달아갖고 태평양 수장한다. 네, 책보고님이 네이버하고 태평양 그 변호사 집단인가요? 하고 저기 소송에 관련해서 1억짜리 손배송소를 진행했던 적이 있었죠.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분도 맨날 먹는 영상을 올려서 나를 배고프게 하시는 분입니다. 오늘은 요즘은 다이어트 하신다 그러더니 오늘은 그냥 컵라면으로 때우시네요. 무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먹는 즐거움 없으면 뭘로 삽니까 우리가? 네, 오늘 두 번째 곡은요. 우리 맹인 가수가 있었습니다. 맹인이 우리 사회에서 자리 잡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할 일은 거의 맹인 안마사밖에 없습니다. 다른 직업을 갖기가 굉장히 힘이 들죠. 이 신체가 불편한 것 중에서 아마도 눈이 안 보이는 게 가장 힘들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맹인 가수가 나왔다는 것이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만은 그러나 열심히 노래하신 분이 한 분 계시죠. 네, 그분이 불렀던 노래 한 곡과 그 곡의 원곡을 들어보겠습니다. 1943년 3월 4일생 이용복 씨가 부릅니다. 세상은 고요히 잠이 들고 외로웠던 밤에 수많은 별들 속에 유성이 보였다네. 사랑한 형제도 부모님도 모르고 태어났던 세상, 어머니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어 수많은 세월이 흘러버린 못 잊을 그 시절, 찾아온 꿈속에 님 정말 살았는데 따스한 가슴에 사랑의 싹이 트기도 전에 꿈속에 그님은 저 멀리 사라졌네. 사랑을 찾아서 헤매는 나의 마음, 오늘도 내일도 끝없는
나그네다오 사랑을 찾아서 헤매이는 나의 마음 오늘도 내일도 끝없는 나그네라 수많은 세월이 흘러버린 못 잊을 그 시절 찾아온 꿈속에 님 정말 사랑했는데 따스한 가슴에 사랑의 싹이 트기도 전에 꿈속에 그님은 저 멀리 사라졌네 사랑을 찾아서 헤매이는 나의 마음은 오늘도 내일도 끝없는 나그네라 사랑을 찾아서 헤매이는 나의 마음은 오늘도 내일도 끝없는 나그네라 사랑을 찾아서 헤매이는 나의 마음은 오늘도 내일도 끝없는 나그네라 네, 1970년대까지만 해도 번안곡이 많이 불렸습니다. 국내 그 대중가요 기반이 그렇게 튼튼하지 않았기 때문에 외국 곡을 많이 번안해서 불렀습니다. 지금은 우리 가수들이 워낙 잘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나라 음악을 노래를 외국에서 번안해서 부르는 경우가 많죠. 네. 저는 그 오토바이를 타기 때문에 직업이 오토바이를 타는 거기 때문에 뭐 사고가 종종 납니다. 그래서 팔다리가 부러지는 것 정도는 가벼운 부상에 속하죠. 근데 다리가 부러졌을 경우에 이제 뭡니까 목발을 지팡이를 짚고서 생활을 해봤는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 손으로 움직이려고 하니까 한 다리를 손으로 지탱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근데 눈이 안 보이는 것은 진짜로 흉내내기도 힘들 정도로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도 이분은 굉장히 열심히 노래를 잘 불러서 가수까지 하고 그러셨습니다. 존경합니다. 그리고 전국에 계신 신체적으로 불편하신 분들 힘내시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우리 동맹 채널을 한번 탐방을 가보겠습니다. 우리 책보고님의 회원 전용 영상에서 노룡과 현도의 위치 이렇게 영상을 올리신 게 있습니다. 아유, 용이 아주 그냥 멋있습니다. 흑룡이네요. 멋있습니다. 천군만마 회원 영상 56탄에서 올리셨으니까요. 궁금하신 분은 500원을 내고 회원 가입하셔서 책보고님 채널에 힘도 실어주고 대한민국 역사 발전에 힘도 실어주고 그렇게 하셔서 궁금증도 풀고 이렇게 일석삼조 하시기 바랍니다. 말이 조금 헛나옵니다. 네. 또 노래 한 곡 듣고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금방 들었던 이용복님의 그 노래의 원곡입니다. 제목도 똑같습니다. 1943년 4월 3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루시오 달라라고 읽습니까? 네. Dice che era un bell'uomo e veniva dal mare. Parlava un'altra lingua, però
sapeva amare. E quel giorno lui prese a mia madre sopra un bel prato, l'ora più dolce prima d'essere ammazzato. Così lei restò sola nella stanza, la stanza sul porto, con l'unico vestito ogni giorno più corto. E benché non sapesse il nome e neppure il paese, m'aspettò come un dono d'amore fino dal primo mese. Compiva 16 anni quel giorno la mia mamma, le strofe di taverna le cantò a Ninna Nanna, e stringendomi al petto che sapeva di mare, giocava a far la donna con il bimbo da fasciare. E forse fu per gioco o forse per amore che mi volle chiamare come nostro Signore. Della sua breve vita il ricordo più grosso è tutto in questo nome che io mi porto addosso. E ancora adesso che gioco a carte e bevo vino, per la gente del porto mi chiamo Gesù Bambino. E ancora adesso che gioco a carte e bevo vino, per la gente del porto mi chiamo Gesù Bambino. E ancora adesso che gioco a carte e bevo vino, per la gente del porto mi chiamo Gesù Bambino. 노래 끝부분에 왓쭈아리와리 하는 소리가 그 배경음으로 들어가네요. 네. 눈처럼 쌓인 거리를 나 혼자서 걸었네. 미련 때문에 흐르는 세월 따라 잊혀진 그 얼굴이 왜이다지 속눈썹에 또다시 떠오르나. 정다웠던 그 눈길 목소리 어딜 갔나. 아픈 가슴 달래며 찾아 헤매이는
언젠가는 세월 흐름 속에 나 혼자서 잊어야지 잊어봐야지 슬픔도 그리움도 나 혼자서 잊어야지 그러다가 언젠가는 잊어지겠지 정다웠던 그 눈길 목소리 어딜 갔나 아픈 가슴 달래며 찾아 헤매이는 가을빛 우산 속에 스맺힌다 최헌의 노래 가을비 우산 속 같이 들어봤습니다. 이분은 허스키한 목소리로 사랑을 받았던 분이고요. 오동잎인가요? 하는 노래가 아마 대표곡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또 이어가겠습니다. 티저 영상처럼 지나가는 우리의 역사, 참 역사 같이 또 보시겠습니다. 그 원더풀 해외 사연이라는 그 감동 채널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이렇게 각색을 해가지고 스토리를 소개해주는 그런 채널인데 요즘 이런 채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종의 국뽕 채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하나 가져왔습니다. 자, 중국에는 한족이라고 하는 민족은 없다라는 스토리입니다. 그 하버드 석학 교수가 연구한 바로는 중국의 민족들 소수 민족이라고 하나요? 93%가 고구려 백제 왕국의 유전자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잠깐 영상을 들어보겠습니다. 이 연구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연구 협약 서명식은 화려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온 관리들과 하버드 대학 총장까지 참석한 가운데 우리는 동아시아 민족 구성의 유전적 기원 프로젝트를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학술지 사이언스까지 이 협력을 초국경적 과학협력의 모범 사례로 소개했죠. 연구팀 구성도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제 지도학생들과 박사후 연구원들이 핵심을 이루고 중국 측에서 파견된 연구원들도 합류했습니다. 그 중에는 한국계 미국인 박사과정생 진우 김도 있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이 연구의 가장 중요한 동반자가 될 줄 몰랐죠. 교수님, 이 프로젝트는 정말 흥미롭습니다. 진우가 처음 미팅에서 말했습니다. 특히 고대 한반도 왕국들과 주변 지역 간의 인구 교류에 관심이 있습니다. 당시 저는 그의 열정이 단순한 학문적 관심사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가 자신의 뿌리에 대한 깊은 개인적 탐구를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우리 모두를 예상치 못한 여정으로 이끌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중국 서북부 위구르족 샘플 분석을 시작한 것은 2022년 가을이었습니다. 연구실에는 활기가 넘쳤죠. 제 지도학생들과 박사후 연구원들은 이 귀중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흥분해 있었습니다. 중국 정부로부터 받은 샘플은 철저한 익명 처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각 샘플은 인구 통계학적 정보만 포함되어 있었고 개인 식별 정보는 모두 제거되었습니다. 이는 표준 연구 절차였지만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이 샘플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선별되었는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연구실은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6명의 대학원생과 4명의 박사후 연구원들이 교대로 DNA 추출, 시퀀싱, 분석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현대 DNA 분석 기술은 놀랍도록 발전했습니다. 우리는 단일 염기 다형성부터 전체 게놈 시퀀싱까지 다양한 기법을 동원해 샘플들을 분석했습니다. 첫 번째 유전체 시퀀싱 결과가 나왔을 때 우리는 일상적인 분석 프로토콜에 따라 세계 각국의 유전자 데이터베이스와 비교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국제 유전체 프로젝트, 인류 게놈 다양성 프로젝트, 천게놈 프로젝트 등 방대한 데이터와 우리의 샘플을 대조했죠. 그런데 예상치 못한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오류라고 생각했습니다. 생물정보학에서는 데이터 오염이나 분석 파이프라인의 버그가 종종 이상한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하니까요. 어느 화요일 저녁 늦게까지 연구실에 남아있던 중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연구원들이 귀가한 상태였고 저는 다음날 학회 발표 자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교수님,
이상한 점이 있어요. 제 수석 연구원인 아야코가 갑자기 사무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네.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은 노래 한 곡 듣고 또 듣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음악 감상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앞으로 운영을 할 예정이고요. 다섯 손가락이 부릅니다. 수요일엔 빨간 장미를. 수요일에는 빨간 장미를 그녀에게 안겨주고 봐. 흰 옷을 입은 천사와 같이 아름다운 그녀에게 주고 싶네. 슬퍼 보이는 오늘 밤에는 아름다운 꿈을 주고파. 깊은 밤에도 잠 못 이루던 내 마음을 그녀에게 주고 싶네. 한 송이는 어떨까? 왠지 외로워 보이겠지. 한 다발은 어떨까? 왠지 무거워 보일 거야. 시린 그대 눈물 씻어주고픈 수요일엔 빨간 장미를 슬픈 영화에서처럼 비 내리는 거리에서 무거운 코트깃을 올려 세우며 비 오는 수요일엔 빨간 장미를. 한 송이는 어떨까? 왠지 외로워 보이겠지. 한 다발은 어떨까? 왠지 무거워 보일 거야. 시린 그대 눈물 씻어주고픈 수요일엔 빨간 장미를 슬픈 영화에서처럼 비 내리는 거리에서 무거운 코트깃을 올려 세
비오는 수요일엔 빨간 장미를 같이 들어봤습니다. 다섯 손가락이 불렀고요. 또 영상마저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녀의 눈은 흥분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이상한가? 저는 안경을 고쳤으며 물었습니다. 아야코는 노트북을 펼쳐 보였습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유전자 군집 분석 그래프가 떠 있었습니다. 위구르족 샘플의 Y, DNA, 하플로그룹 분포가 한반도 북부고대 유적지 샘플과 놀라울 정도로 일치해요. 특히 EC2, O2B 하플로그룹의 분포 비율이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과 의문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아야코의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말이 맞았습니다. 위구르족 샘플에서 발견된 유전적 마커 패턴은 한반도 북부 고대 무덤에서 추출한 DNA 샘플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일치를 보였습니다. 그것도 단순한 근연관계가 아닌 거의 직접적인 후손 관계를 시사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이 데이터는 정확한가? 제가 물었습니다. 과학자로서 첫 번째 반응은 항상 회의적인 검증이어야 합니다. 혹시 샘플이 오염되었을 가능성은? 제가 물었습니다. 3번 반복 검증했어요. 다른 분석 파이프라인으로도 확인했고요. 결과는 동일합니다. 아야코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래프를 계속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동북아시아 지역의 인구, 이동과 민족 형성에 대한 기존 이론을 완전히 재고해야 할 수도 있었습니다. 뭔가 더 있어요? 아야코가 새로운 창을 열며 말했습니다. 이 이구르족 샘플과 가장 유사한 현대 인구군을 찾아봤는데 현대 한국인과의 유전적 유사성이 한족보다 훨씬 높게 나왔어요.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나 오류로 치부하기엔 너무 명확한 패턴이었습니다. 그러나 과학자로서 저는 성급한 결론을 내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직 누구에게도 이 결과에 대해 언급하지 말게. 제가 말했습니다. 먼저 더 많은 샘플로 이 패턴을 확인해봐야 해. 다음날 저는 추가 샘플에 대한 분석을 지시했습니다. 단순한 우연이나 분석 오류일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샘플 수가 증가할수록 패턴은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연구실에 홀로 남아 고대 동북아시아 역사에 관한 책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고구려, 발해, 부여, 제게는 낯선 이름들이었지만 곧 이 고대 왕국들이 현재의 중국 동북부, 러시아 연해주, 그리고 한반도 북부를 아우르는 광대한 영토를 지배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역사책에는 왜 이런 내용이 자세히 다뤄지지 않았을까?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당시에는 그 답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곧 학문적 탐구가 정치적 지뢰밭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징후였습니다. 그로부터 2달간 우리는 만주족, 몽골족, 조선족, 티베트족, 마오족, 묘족, 카자흐족, 몽족 등 다양한 중국 소수민족 샘플로 연구를 확장했습니다. 모든 분석은 엄격한 이중 검증 프로토콜에 따라 진행되었죠. 과학적 엄밀성을 보장하기 위해 독립적인 두 팀이 동일한 데이터를 별도로 분석하고 결과를 비교했습니다. 연구실 분위기는 날이 갈수록 고조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새로운 발견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흥분하기 마련입니다. 특히 그 발견이 기존 패러다임을 뒤집을 수 있는 것이라면 더욱 그렇죠. 연구실 화이트보드는 점점 복잡한 유전자 지도와 통계 데이터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는 네, 이런 채널들의 특징이 이야기를 좀 길게 풀어서 영상 시청 시간을 늘리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안 보기도 또 뭐한 그런 그 묘한 그런 걸 가지고 있어서 참 그렇습니다. 네, 중국에 한족이라는 것이 사실상 없죠. 지금의 그 한족이라고 하는 것은 요 전 국가가 청나라였고요. 청나라는 아다시피 우리 관련된 형제 국가죠. 형제 선조 국가고 그 다음이 이제 그 전이 명나라죠. 근데 명나라는 아다시피 고려 땅에서 건국한 나라입니다. 남경을 수도로 하고 당연히 고려족이겠죠. 네. 그래서 당연히 한족도 검사하면 아마 유전자 샘플이 우리하고 동일하게 나타날 거라고 봅니다. 지금은 소수민족이라고 지금 표현을 합니다만 저게 소수민족이 아니죠. 오히려 한족이 소수민족이고 한족이라고 하는 게 소수민족이고 그 한족조차도 고려의 후예들이죠. 실제 한족이라고 할 만한 민족이 과연 있을지 저는 궁금합니다. 없을 거라고 봐요. 그냥 공산당 민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공산당이 자기네 민족이라고 주장하는 공산족이라는 종족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노래 한 곡도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비에 관련한 노래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계속 비가 와가지고요. 우순실이 부릅니다. 잃어버린 우산.
도깨비가 하얗게 내리던 밤 그대 사는 작은 섬으로 나를 이끌던 날부터 그대 내겐 단 하나 우산이 되었지만 지금 비 속으로 걸어가는 나는 우산이 없어요. 이젠 지나버린 이야기들은 내겐 꿈결 같지만 하얀 종이 위에 그릴 수 있는 작은 사랑이여라. 라라 잊혀져간 그날의 기억들은 지금 비 속으로 걸어가는 내겐 우산이 되리라. 이젠 지나버린 이야기들은 내게 꿈결 같지만 하얀 종이 위에 그릴 수 있는 작은 사랑이여라. 잊혀져간 그날의 기억들은 지금 비 속으로 걸어가는 내겐 우산이 되리라. 네, 우리 부페이류인님께서 중국은 워낙 땅덩어리는 없다 보니 첨단 기술도 우리보다 발전한 게 많다고 들었지만 반신반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죠. 땅덩어리가 넓다 보니까 아무래도 뛰어난 사람들도 많겠지만 연구 환경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워낙에 또 심하다 보니 아마 발전이 조금 그 인구 풀에 비해서는 좀 덜 되지 않을까 싶은 부분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자, 우리 그 한족은 허구다라는 채널을 한번 같이 봤고요. 우리 또 이번에는 누군가요? 네, 이번에도 조금 그 다른 채널에서 또 하나를 갖고 왔습니다. 31TV 코리아라는 부분에서 이제 그 쇼츠 올린 거를 갖고 왔는데요. 일단 반 정도 보고 음악 한 곡 듣고 그러고 또 보겠습니다. 이 사람의 영상은 아마도 그 강상원 박사님, 판찰라스 강상원 박사님의 연구와
어느 정도 또 일치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부페이류인님께서 삼성 컨스피런시 소설 읽고 여러 기사들을 종종 접해보고 든 생각입니다. 네, 학창 시절 문과보다 이과가 취업이 더 잘 된다고 들었던 거랑 정반대더라고요. 글쎄요, 그거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쪽이 더 취업이 잘 되는지는 저도 알 수가 없네요. 일단 영상 잠깐 보고 음악 한 곡 또 듣겠습니다. BC 3000년경 동이족은 이미 황하, 양자강 서강의 중류이동의 중간 지역에 살았다. 자, BC 3000년경이면 우리 그 단군 조선이 2330년이니까 그 전후로 해서 동이민족이라 거의 다 동이족이라고 하니까 네, 황하, 양자강 서강의 중류 등의 중간 지역에 살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진화족은 이보다 1500에서 2000. 자, 이 부분 때문에 제가 갖고 왔습니다. 진화족은 이보다 1500년, 2000년 후에라고 합니다. 지금 중공의 선조의 그 정통 민족을 진화족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강상원 박사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는 동이족이라고 일반적으로 칭하는 게 지금 어떤 관례처럼 되었는데 중국을 칭할 때는 우리가 그 화하족이나 뭐 이런 식으로 칭합니다. 근데 강상원 박사의 영상을 보니까 진화족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도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궁금해서 한번 이렇게 들고 와 봤습니다. 우리는 역사적인 사실을 볼 때 저는 그렇습니다. 기본은 책보고님의 그 채널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는 책보고님 채널을 조금 보다 보니까 어느 정도 다른 영상들을 봐도 흔들리지 않고 그 허실을 진위를 짐작을 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된 것 같아서 다른 채널도 종종 보고 있습니다. 예전까지는 안 봤습니다. 왜냐하면 헛소리라고 생각해서 아예 보질 않았는데 이제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과연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역사를 대할까? 뭐 이런 궁금증이 생겨서 요즘은 이제 가끔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은 기본이 흔들리지는 않죠. 네. 노래 한 곡 듣고 또 영상 마저 보겠습니다. 이제는 비에 관한 노래는 그만 들어도 되겠죠. 조금 비 올 때 이것도 비와 관련된 노래인가요? 비 올 때는 우리가 짬뽕이 먹고 싶죠. 라미와 감자가 부릅니다. 홍콩 반점. 여보세요? 쎄쎄 홍콩 반점이죠? 여기가 홍콩 반점. 여기 풍림 1차 908호인데요. 풍림 1차 608호? 풍림 1차 908호요. 몇 동이에요? 몇 동? 몇 동이에요? 동 하나예요. 그러니까 몇 동이냐고요? 동 하나예요. 에이 1동 908호. 908호. 아저씨 단무지가 안 와서요. 단무지 젓가락도 안 왔는데. 젓가락 나무 젓가락? 그냥 집에 있는 걸로 쳐먹어. 우리 집에 젓가락 없는데. 젓가락 없는 집구석이 어딨어? 좀 갖다 주시면 안 돼요? 말이 되는 소리를 내야지. 그럼 짜장면 환불 안 돼요? 환불되는 짜장이 어딨어? 왜요? 환불 안 되는 게 있어요. 짜장면 환불은 라스베가스에서도 상상도 할 수 없어. 짜장은 간짜장 돈 좀 있음 3선 짜장 술 먹은 남자린 고추 짬뽕이죠. 변덕스런 짱깨 유저 쌤에 나온 짬짜면 복짜면 탕짜면 복짜면 탕짜면 탕복밥 안 먹어봤고 앞으로 안 먹을 밥 셋 메뉴에는 만두가 오죠. 비 내리면 따끈한 우동 이 땡기고 안 땡기는 건 마파두부덮밥 아저씨 단무지 2배로 줘요. 양파는 조금 탕수육 100, 600인 자만 특정 식은 두루 좌만 골목길에 홍콩
바닥이라도 만족 땅만 두는 서비스 요새 이렇게 주는 데가 어딨음 어디든 배달 가요 빛보다 빠른 그 속도 짬뽕에 혀를 여 해산물 신선해 허리어 빨리 한 모금은 뺏어 먹히고 마는 법 그릇에 처박힌 머리 바닥까지 핥아 먹지 바싹 튀긴 탕수육 뭔가 있어 마파두부 뺏어 먹고 쌩까고 많은 인간관계 속에 배고픔은 2,500원이면 해결 행복 느낀데도 면발은 너무 쫄깃해 꼴뚜기들은 파핑해 고기 반찬은 어지나게 만들어 여기 저기서 시켜봐도 이만 못 내지 세트 A만 1,000원이면 뽕 빼요 화질 집중해도 온에어 살찌는 걸 왜 겁내요 올리브유만 따라 쓰노세요 골목길 골목길에 홍콩 반점 홍콩 반점 남법전 단무지가 반점 홍콩 반점 면에 반죽 발도한 반죽 홍콩 반점 홍콩 반점 만점에 반점 골목길에 홍콩 반점 홍콩 반점 남법전 단무지가 반점 홍콩 반점 면에 반죽 발도한 반죽 홍콩 반점 홍콩 반점 만점에 반점 여보세요? 센세 왜 끊어요? 나 안 끊었어? 왜 환불이 안 돼요? 짜장은 환불이 안돼 환불 안 되는 게 어딨어요? 짜장은 짜장이 환불이 안돼 너 지금 나한테 짜증내니? 너 몇 살이야? 너 혹시 소비자 보호센터라고 알아? 아 소비자 보호센터에 우리 아빠 거기서 일하거든? 아니 저희 아버지 거기서 일하는데요 니네 아빠 뭐 하는데? 우리 아빠 사장이거든? 우리 아빠는 회장이거든 맛도 없구만 뭐 맛이 없어? 맛이 없어요 이게 나는 그 들어가기 힘들다는 미국 우크라 대학에서 짜장학 석박사를 딴 사람이야 네가 짜장의 짜를 알아? 이게 어떻게 만든 짜장인데 네가 병풍기에서 짜장 냄새를 맡아봐야 아 내가 이 사람한테 정말 몹쓸죄를 지었구나 하지 진짜 내가 너 같은 애한테 짜장을 팔아봐라 내가 너 같은 애한테 짜장을 골목길에 홍콩 반점 홍콩 반점 남법전 단무지가 반점 홍콩 반점 면에 반죽 발도한 반죽 홍콩 반점 홍콩 반점 만점에 반점 골목길에 홍콩 반점 홍콩 반점 남법전 단무지가 반점 홍콩 반점 면에 반죽 발도한 반죽 홍콩 반점 홍콩 반점 만점에 반점 네, 라미와 감자의 노래 홍콩 반점 들어봤고요.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 이제 가사가 이렇게 뜨는 거를 보면은 예전에 몰랐던 부분들을 알 때가 꽤 많습니다. 이 노래도 우리나라 노래지만 가사를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이 몇 군데 있었는데 지금 가사를 보니 알겠네요. 가사 중간에 남이 먹던 단무지가 반쪽이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그거 여태까지 잘 몰랐어요. 그냥 들었지. 남 먹던 단무지가 반쪽. 그 다음에 발로 한 반죽이라는 가사도 있습니다. 발로 했대요, 반죽을. 근데 그것도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그냥 노래니까는 그냥 들었죠. 근데 지금 가사를 보니까 그런 가사가 있네요. 남 먹던 단무지가 반쪽, 뭐 발로 한 반죽, 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노래도 내용을 모르고 들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AI 역사님 반갑습니다. 그런 것만 바로 적고, 네, 문과가 문과를 하는 건 제가 아닙니다. 문과 나와서 기술, 기업, CEO 처하는 게 문제죠. 우리나라는 공산주의다인데 대체 어디가 어떻게 발전도 없이 제자리 20년 동안 발전을 못했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네, 우리나라도 지금 발전이 좀 더뎌진 모양입니다. 네, 여기 또 역사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대한민국 미래를 걱정하십니다. 네, 철학이 중요한 학문인데 기술공학을 모르면서 문과 강조하면 쉽게 말하면 조선시대 양반놈들 하던 짓거리가 그런 문과 짓거리요 성리학이었죠 라고 하십니다. 그렇죠. 이 골고루 학문이라는 거는 차별 없이 골고루 발전해야 되겠죠. 그리고 기본 그걸 뭐라 그러나요? 무슨 기본학이라 기본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뭐라 그러나 순수 뭐 과학 뭐 이런 거 그런 쪽이 좀 많이 발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 네, 아까 보던 영상 마저 보고요. 3년 후에 치우의 동이족의 나라인 강회 지방에 진출하였다.
역사학자 시로코 고르프는 중국사에 이렇게 고증했다. 또 역사학자 유엔푸티는 그에 져서 고조선에서 이렇게 말했다. 한데 이전에 현토와 낭낭 지역에 이르렀던 조선은 한 번도 중국의 제후국이 된 적이 없었고 연나라나 주나라에 예속된 적이 없다. 그리고 기자조선설은 주왕이 자신의 지배하에 있지 않은 영토를 마치 통치한 것처럼 꾸민 전형적인 예다. 또 중국은 연나라가 동북쪽 변방에 있었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연나라를 과장했다. 당시 국력으로 보아 연나라가 조양에서 양평에 이르는 장성을 쌓는 것은 불가능했다. BC 30까지 조선의 서쪽 국경은 지금의 하북성 동북조가다. BC 3000 네, 이렇게 그 일반 채널 중에서도 일단 그 대륙에 우리 그 조상의 영토가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채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서 열린 시각으로 보면서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려야 한다고 봅니다. 네, 제가 이제 오늘 그 키워드를 네, 지금 부페이류님 생각해보니 우리나라도 학교에서 말 잘 듣고 머리 좋고 빨리 배우는 애들 위주로 가르치고 진로 활동도 취미도 특권으로 주니까 말 잘 듣고 머리 좋고 빨리 배우는 이게 노예 교육입니다라고 AA 역사님께서 네, 그렇죠. 노예 교육 그렇죠. 그 말이 내가 생각이 안 났어요. 네, 노예 교육. 네. 창의력이 있는 사람들은 근데 서양도 에디슨이 그 창의성이 있고 막 이래가지고 헛소리하고 그래서 학교 성적은 안 좋지 않았나요? 일반적인 공교육은 거의 다 노예 교육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정한 어떤 틀에 놓고 거기에 맞는 그 사람을 길러내는 것이 공교육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나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제가 이제 키워드를 편안한 일상으로 잡았습니다. 뭐 별다른 뜻은 없고요. 우리가 매일매일 접하는 오늘이라는 것은 어제의 그 누군가가 그토록 원했던 내일이죠. 항상 오늘을 소중하게 여기고 편안하면서도 행복한 하루하루를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또 이렇게 즐기던 가운데 시간이 1시가 되었습니다. 에디슨이 인성이 안 좋더만요 라고 하십니다. 네, 그런 소문이 좀 있더라고요. 네. 또 제 마지막 노래 들으면서 이제 또 내일 또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 늦은 시간에 이렇게 찾아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또 활발하게 채팅해 주신 분들도 고맙습니다. 네, 오늘 하루 또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라면서 동물원이 부릅니다. 지청 앞 지하철역에서 안녕히 계세요. 시청 앞 지하철역에서 너를 다시 만났었지. 신문을 사려 돌아섰을 때 너의 모습을 보았지. 발 디딜 틈 없는 그곳에서 너의 이름을 부를 때 넌 놀란 모습으로 너에게 다가가려 할 때에 난 누군가의 발을 밟았기에 커다란 웃음으로 미안하다 말해야 했었지.
살아가는 얘기 변한 이야기 지루했던 날씨 이야기 밀려오는 추억으로 우린 쉽게 지쳐갔지 그렇듯 더디던 시간이 우리를 스쳐 지난 지금 너는 두 아이의 엄마라며 엷은 미소를 지었지 나의 생활을 물었을 때 나는 허탈한 어깨짓으로 어딘가 있을 무언가를 아직 찾고 있다 했지 언젠가 우리 다시 만나는 날에 빛나는 열매를 보여준다 했지 우리의 영혼에 깊이 새겨진 그날의 노래는 우리 귀에 아직 아련한데 가끔씩 너를 생각한다고 들려주고 싶었지만 짧은